자, 수투 마지막. 개인적으로 마지막이 흐지부지 되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했다. 이러면 늘 어딘가에서 방구가 생겨요. 자, 관련 이론. 뭐라 그랬지? 넓이. 끝. 정적분의 활용은 이것저것 막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넓이 하나 딱 남았어요. 넓이. 그리고 위치와 운동거리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정적분의 활용은 이거 두 개가 끝이에요. 뭐 전에부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것저것 다 날아가고 이것만 남았는데 이미 이 넓이라는 측면도 정적분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유래를 해서 알고 있는 바인 거고, 위치와 운동거리는 더더군다나 미분의 맨 마지막 단원인 속도와 가속도의 역과정이란 말이야. 그냥 역과정이라서 둘 다 어려울 바가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문제가 나오면 그냥 만만하고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넓이라는 건 어떤 측면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 라고 하면 실상 이 넓이라는 것과 이 함수 fx를 정적분하는 것이 다르지 않아요. 정적분이 원래 넓이의 개념에서 출발하는 애기 때문에. 다만 그러면 넓이라고 지칭을 딱 해주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라고 하면 바로 요 부분 때문이에요. 요 부분. 이 부분. 이 t라는 넓이를 구할 때 내가 만약에 베타부터 감마까지 fx dx를 해버리면 이 자체가 음수가 나오거든. 이 넓이에 해당하는 음수가 나오도록 설계된 정의가 바로 정적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넓이로 바뀌거든요. 이만큼이 음수가 나올 테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만큼이 마이너스 t가 나와요. 마이너스 t가 나오니까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 넓이 t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걸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뭘까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알파부터 감마까지 전체로 둘러싸인 넓이 이렇게 통합하여 할 수 있는 말은 알파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x dx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넓이는. 함수의 절대값을 씌우면 무슨 일이 벌어져?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접혀 올라가지. 접혀 올라가요. 이 접혀 올라간 애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얄짤없이 넓이에 해당하는 애가 나오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개념적으로라는 말이 중요하지.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부정적분할 때부터 누누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 절대값을 달고는 적분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실제로는 이 행위와 이 행위를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귀찮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상당히 귀찮다. 넓이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그냥 정적분을 해서 음을 양으로 바꾸고 양은 양으로 그대로 놔두고 뭐 이런 게 이제 넓이라고 할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노력의 결과물이 이제 암기라는 거지. 암기. 넓이 공식을 공식 또는 성질을 암기하는 방법으로 정적분량을 줄일 수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얘기한 것이 이제 2차 함수의 이야기. 2차 함수의 이야기에서 자, x축과 둘러싸인 부분으로의 넓이. 그러면 이거는 아래로 볼록으로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럴 수도 있고, 이제 거창하게 얘기를 해보면 x축은 여기 있는데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근데 근이 알파와 베타야. 이럴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의 함수가 어떤 직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근데 근이 알파와 베타야. 라거나 아니면 2차 함수와 2차 함수와 서로 만나도
그 교점이 알파와 베타이기만 하면 이차 함수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지. 이 모두를 어쭈 뭐하냐? 이 모두를 통틀어 6분의를 기억하시고 6분의를 기억하시고 절대값 A, 이 절대값 A는 최고차항의 계수예요. 최고차항의 계수. 이 최고차항의 계수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걸 보면 2차 함수와 x축이기 때문에 이 2차 함수가 가진 최고차항의 계수가 곧 A겠지. 이런 애도. 그런데 이 애 같은 경우는 2차항과 1차항이잖아. 그럼 최고차항의 계수를 뭐라고 불러?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연립 방정식으로 세우면 예를 들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이 직선이 mx 더하기 n이고 이게 ax 제곱 이거라고 하면 얘네들을 넘기겠지. 이렇게 넘길 때 잘 봐봐. 넘길 때 mx, bx 얘가 넘어가서 계산이 되겠지. c와 n 얘가 둘이 넘어가서 계산이 되겠지. 이 알파 베타 구할 때 말이야. 그때 최고차항의 계수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리지. 그러니까 그냥 이놈의 이차항의 계수로 생각하면 된다. 다만 요거 할 때만 주의해라. 요거 2차와 2차 할 때만. 이렇게 되면 얘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px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c 이 아래에 있는 애를 이렇게 연립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게 넘어가면서 a-px 제곱이 되는데 최고차항의 계수는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넘겨서 나오는 2차항의 계수. 그걸 최고차항의 계수라고 부른다. 연립방정식 풀 때. 그리고 두 근 사이의 간격. 두 근 사이의 간격. 이걸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기억하지 말고 두 근 사이의 간격으로 기억을 해라. 두 근 사이의 간격의 세제곱. 요렇게 공식 처리를 하면 적분을 안 하고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2차는 워낙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또 얘기한 이렇게 있을 때 이 꼭지점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꼭지점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 직사각형이 2대1로 분리가 된다는 거. 2차 함수에 의해 2대1로 분리가 된다. 요 사실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차 함수 지나갈 때 여기 넓이가 S라고 하면 이 S를 만드는 두 근 사이의 간격을 2등분하여 그중 한 칸을 왼쪽으로 그중 한 칸을 오른쪽으로 보내면 이 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이 나오는데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고스란히 이 넓이하고 똑같은 넓이가 된다. 오케이? 항상 요게 성립한다. 그리고 이제 안 했던 얘기 한 가지만 마저 하자면 2차 함수에 극선이라는 애가 있어. 극선. 요렇게 이제 그어지는 선인데 그게 뭐냐면 이 2차 함수 외부의 한 점에서 이 2차 함수에다 대고 접선을 두 개를 그을 수가 있지. 그지?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어. 그러면 접점이 두 개 나오잖아요. 접점. 이 접점 둘을 연결한 직선을 극선이라고 부른다. 극선이라고 부르는데 극선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요 상황이 만들어지면 여기 삼각형 보이죠 지금? 두 개의 접선과 극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요 두 개의 삼각형이 넓이가 정말 희한하게도 이 점의 위치가 어디냐? 극점의 위치가 어디냐? 접점의 위치가 어디냐와 무관하게 요 넓이의 2분의 1배가 된다. 한마디로 2대1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잘 안 나오는데 만약에 이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을 경우 나보고 여기를 계산해내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귀찮은 공식이 돼요. 이거 엄청 귀찮은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요 공식을 가지고 이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적분량을 피할 수 있다. 두 번째 3차 3차는 애석하게도 이렇게 돼서 여기 사이즈하고 여기 사이즈가
서로 다른 케이스는 공식이 없다라고 보면 된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안 외우니만 못하게 어려운 공식이에요. 공식의 케이스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정적분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3차는 딱 특별한 두 가지 케이스. 즉 첫 번째는 변곡점을 중심으로 두 근 사이의 간격이 같을 때, 세 근 사이의 간격이 같을 때, 이때. 그러니까 변곡점이 X축에 놓여 있는 바람에 여기도 S고 여기도 S인 그런 경우. 물론 당연하게도 이게 꼭 X축과 둘러싸이지 않아도 이런 직선에 이렇게 변곡점, 이렇게 하나의 직선 위에 변곡점을 놓는 바람에 여기 알파하고 여기 베타하고 여기 감마 사이에 간격이 서로 같으면 다 성립이에요. 여기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 알파, 베타 간격과 베타, 감마 간격이 같으면 다 성립하는 공식. 그 한쪽 넓이만 외워요. 한쪽 넓이는 4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이 됩니다. 4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또 특별한 삼각이 뭐가 있냐? 실근과 중근. 이게 지난 시간에 한 얘기죠. 실근과 중근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돼서 요렇게 돼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하면 요 넓이에 대한 실근과 중근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공식. 이거는 심지어는 3차와 2차가 실근과 중근으로 만나도 똑같은 얘기가 돼요. 요렇게 돼도 마찬가지 얘기. 여기가 관통하는 근 실근이고 여기는 접하는 근 중근이고 실근과 중근. 이 되면 이때의 S는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이 된다. 3차를 적분하니 4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차를 적분하니 4차. 다른 구조는 다 똑같고 이 앞에 이 분모에 있는 숫자들만 달리해서 외우면 된다. 그럼 4차도 그런 애 있겠죠. 어이구 자리가 없네. 괜찮아요. 4차는 몇 개 케이스 없으니까. 4차 함수는 일단 이거요. 이렇게 되는 삼중근과 실근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넓이는 20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 4차 적분하니 5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X축과 요렇게 둘러싸인 이 W 모양의 함수의 요 부분 요 산봉우리 부분 그럼 여기 중근 이 중근 두 개 사이로 둘러싸인 넓이는 30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 이걸 외우려고 들 때는 요거 하나만 별도로 취급하고 얘는 2 곱하기 3으로 외웠고 2 곱하기 3 6, 2 곱하기 3 얘는 3 곱하기 4로 외웠고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까지. 얘만 별도. 얘만 별도. 이렇게 외웠다. 이 넓이 공식을 외워서 쓰면 이제 조금 편안한 적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개념으로 묻는 거니까 계산을 하지 않아요. 계산을 하지 않고 여기 넓이가 4분의 5래. 여기 넓이가 8이래.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의 개념을 구하라. 그러면 이건 넓이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전혀 아니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fx dx는 엄연한 정적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부분을 정적분하면
X축 위로 올라가는 애는 넓이 그대로 나오지만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은 넓이에 해당하는 음수값을 내놓는다고. 그래서 이 결과가 마이너스 4분의 27이 되는데 이 4분의 27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 이렇게 절대값이 돼서 결과는 정적분 값을 양수로 만들어라지 넓이의 개념이 아니에요. 넓이의 개념은 요 그림이었지. 이게 넓이의 개념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절대값 fx dx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를 잡아 빼라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이 앞쪽 녀석은 뭐가 되냐면 4분의 5라는 넓이와 8이라는 넓이를 둘이 더해달라. 예, 이게 이제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다 구해라. 이런 얘기고요. 마이너스, 예, 요 뒤에 정적분을 하라는 4분의 5 마이너스 8.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예, 1번에서 했던 걸 그대로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 이 계산을 해보시면 4분의 5와 4분의 5는 지워지고, 예, 16이라는 결과로 나오게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앞에 그래프를 따로 구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든 생각하기에 그닥 어렵지 않은 내용일 겁니다. 이것도 그냥 넓이에 해당하는 함수값 이야기예요. 봐봐. 이게 X축이야. 이게 Y는 4고 그리고 이게 0이고 이게 4야. 그럼 이거 정사각형이네. 가로 4, 세로 4짜리. 가로 4, 세로 4면 요 정사각형 넓이 얼마냐? 16이지. 16. 그런데 얘가 이 그래프와 Y축 및 그래프와 Y축 및 X는 4, Y는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0일 때 여기를 10이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10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새끼 진짜 무관심에 극치를 보이는구만. 널 내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응? 널 내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그래?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일까? 지원아? 오씨, 듣고 있었네. 그러면 0에서 2까지 2-fx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건 사실 그냥 떼는 거예요. 0에서 2까지 2dx와 마이너스 0에서 2까지 fx dx 이렇게. 그러면 얘는 2x를 정적분하여 0에서 2까지니까 사실은 4라고 금방 암산할 수 있어요. 금방 암산할 수 있고 요 녀석이 문제인데 요 녀석이 뭐냐 하면 0에서 2까지인데 그게 하필이면 0에서 4인 요 축의 절반이란 말이지 이렇게. 축까지예요. 축까지. 그러면 0에서 2까지 fx dx 요 정적분 값은 얼마라는 걸까? 3이라는 거겠죠. 3. 그래서 빼기 3 해서 1이다. 요런 얘기. 그러니까 뭔가 계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 정적분이나 넓이 개념의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의미. 실제 계산은 여기. 실제 계산은 여기.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이런 거를 딱 봤을 때 원래는 인테그랄 기호에 바로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나 실상은 인테그랄 기호에 집어넣어 보시면 바로 궁금해지는 게 여기와 여기가 얼마지? 이렇게 바로 궁금해져요. 나이씨. 지난 기말고사의 각오를 다시 생각해. 응? 지금 네가 그렇게 막
아이고 오늘 졸립네 하면서 꾸벅꾸벅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어? 그래서 얘를 얼른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알려면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 되는, 즉 다시 말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0 되는 값부터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근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저 위로 볼록에 포물선을 그려보자면 아주 깔짝하고 나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의 넓이. 그러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공식에 걸리는 거지, 얘가. 내가 알고 있는 공식에 걸리고, 6분의 절대값 A. 근데 절대값 A는 이거 계산한 거 말고 원본으로 삼아야 돼, 원본. 그래서 마이너스 1 절대값. 뭐, 그러나 저러나 1이지만. 그 다음에 이런 거. 괜히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간격 얼마냐고, 간격. 5야? 아, 1이요, 1. 간격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는 1이죠, 1. 두 근 사이의 간격의 세제곱. 그래서 정답은 6분의 1이에요. 솔직히 여기 몇 마디 쓰는 것도 되게 우스운 거야. 그냥 암산거리라고. 무풍? 이게 아닌가? 무풍을 어떻게 하는 거지? 버튼이 있어요. 아하. 오케이. 우리가 제일 귀찮아하는 게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뭐냐면 x로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했더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1과 0과 그리고 2예요. 이러면 근 사이 간격이 다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이런 건 얄짤없이 정적분을 해야 된다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귀찮기는 한데, 그나마 요령이라고 좀 말해주자면, 어차피 내가 그 부정적분한 대상에다가 숫자를 넣는 게 달라지는 것 뿐이잖아. 얘든 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쟤를 부정적분해. 4분의 1 x 4승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저 아이를 부정적분 하되, 이거 하나에다가 마이너스 1에서 0을 걸면, 마이너스 1에서 0을 걸면 요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가 나올 거예요. 그걸 이제 따로 계산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재활용해서 0에서 2까지가 아니고 2에서 0까지를 걸어주면 이 적분의 방향을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보내면 0 밑으로 내려간 애가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번의 계산을 각각 하는 거지. 그러면 그나마 지금 너희들 해설지에서처럼, 해설지야 뭐 지가 워드로 한번 치면 그만인 거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마치 두 번 한 것처럼 써놨는데, 직접 해야 되는 우리는 진짜 짜증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만 해서 활용하자 정도가 요령이 되시겠다. 요런 애는 말이에요, 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봐봐. x제곱으로 묶이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데,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돼서 x제곱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중근 0과 실근 마이너스 1, 2를 이렇게 갖게 되는 건데, 그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생겼다는 뜻이냐? 마이너스 1, 0, 그리고 2요. 그래서 여기 통과한 애가 0에서 중근을 가지고 밑으로 쑥 내려갔다가 2를 통과해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거든? 이렇게 되면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를 잘라갈 필요가 없는 거지. 구간적분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가 나올 테니까 이 녀석을 부정적분한 후 마이너스 1, x 5승 마이너스 4분의 1, x 4승 마이너스 3분의 2, x 3승 부정적분 한번 했지? 이거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걸어주면
분명히 이 넓이에 해당하는 음수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걸어주면 된다. 그럼 양수가 나와요. 나름의 요령이다. 아니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 아, 전 양수 넣는 게 더 좋아요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 그럼 알아서 음수가 나오겠지.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만 빼고 쓰면 되잖아. 그냥 넓이 구하라는데. 절대값 나오면 제발 쫄지 말고 이거 내가 그릴 수 있는 애인가 없는 애인가만 살펴본 다음에 아, 이런 애는 배운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 간단하게 저 절대값이 플러스 x와 마이너스 x로 나오는 분기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알겠냐?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오는 0이죠. 0. 0을 기점으로 왼쪽은 얘가 x,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0의 오른쪽에서는 그대로 그냥 x로 나올 테니 x, x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 0의 왼쪽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x 이렇게 되는 거고 0의 오른쪽에서는 x,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위로 볼록에 마이너스 2와 0을 근으로 하는 애를 여기까지만 그리는 거고 아래로 볼록에 0과 2를 근으로 하는 애를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 어찌 보면 3차함수처럼 생겼어요. 3차함수 절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럴 때는 요거 한 넓이만 구해서 6분의 최고차의 개수는 1, 두근 사이의 간격은 2, 2의 3승 이러면 요 넓이 나오지? 그거 2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넓이 합친 것이 나와요. 넓이는 똑같을 테니. 아, 요거는 또 새로운 얘기 하나.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2차 함수가 자신의 꼭지점을 한쪽 모서리로 하는 직사각형을 2대 1로 쪼갠다고 얘기했지. 쪼갠다고 얘기했지. 다른 건 하지 말고 딱 y는 ax 제곱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대비되는 ax 3승만. 딴 거 하지 말고 뒤로 막 붙어있는 것까지 다 적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ax 제곱이면 ax 3승만 비교를 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3차 함수가. 요때 요 변곡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 얘랑 비슷한 애를 그린 다음에 이 라인에 의해 몇 대 몇으로 분할되는가를 검사한 거야. 조사를 해본 거야. 계산을 실제로 해본 거야. 그랬더니 3대 1이 되더라 라는 걸 안 것뿐이에요. 그럼 x 4차는 그럼 4대 1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화가 가능하겠구나. 뒤에 줄줄이 붙어있는 애들 말고 딱 저 애들만, 저 깔끔한 2차, 3차, 4차 요 애들만 해보면. 그래서 이 4x 3승 이야기인데 4x 3승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x 이퀄 마이너스 2와 둘러싸인 부분이라, 마이너스 2와 둘러싸인 부분이라고는 했는데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4, 32. 마이너스 32.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면 64. 64의 3대 1이니까 4분의 1. 64의 4분의 1이 얼마지 이게? 64의 4분의 1. 26이죠. 아, 이 16. 쏘리. 16이죠.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16이 된 거예요. 16이. 그리고는 x 이퀄 a 양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까지 합쳐서 97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97에서 16을 빼보면 얼마야? 81이죠? 이 넓이가 81이라는 뜻이다. 이 넓이가 81.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요 길이가 4a 3승, 가로가 a, 세로가 4a 3승, 4a 4승 의 4분의 1. 4분의 1. 여기가.
이 81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4승하면 81이에요? 라는 질문이에요. 3이죠. 이렇게 하면 적분을 안 하고 풀 수 있는 거리가 된다. 물론 적분을 해도 금방 나오는 애긴 해요. 다음 이건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가장 반가운 문제. 반가운 문제. 0에서 A가 음수래니까 이게 음근이네, 음근. 그지? 그러면 이쪽으로 축이 만들어질 거고, A에서 중근, 0에서 실근. A에서 중근, 0에서 실근. 정신 차려. 그렇게 삐딱하게 기대 서서 안 졸린 게 더 이상하지 않냐?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고마운 거예요. 이 넓이가 108이라는 거고 중근과 실근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 108이라는 넓이는 12분의 그 다음에 이제 얼른 최고창의 계수를 봐. 1이지. 그리고 두 분 사이의 간격을 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A인데 사실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4승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A 4승이. 이럴 때는 내가 멍청하게 이런 거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거. 108 곱하기 12 같은 거.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4승인데. 그러면 얘가 무언가의 4승이나 제곱이 될 확률이 훨씬 크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108을 오히려 쪼개는 거지. 얘랑 곱하는 게 아니라 108에 혹시 12를 갖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부터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면 얄짤없이 갖고 있거든. 그러면 얘는 12 곱하기 9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서 얘가 올라간다고 치면 1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다시 말해 36의 제곱이 되는데 얘가 36의 제곱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36도 이미 6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6의 4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A는 6이거나 마이너스 6이거나인데 음수라고 얘가 명시를 해놨으니까 A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요령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도 사실은 비극이야. 본인이 계산을 하다가 깨달아야 되는 거라고. 아, 이거를 이렇게 계산할 일이 아니구나, 이거. 자, 그리고요. 아, 이것도 중요한 얘기 해야겠네. 이 아이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너희가 이제 이러저러 하여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위의 한 점 1,2에서의 접선을 그을 거야. 해설지나 정해를 보면 이 3차 함수에다가 1,2면 접점을 다 준 거기 때문에 이 직선을 구하기에 충분한 요건이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3차와 이 직선을 연립하여 이퀄로 놓고 연립해서 이쪽으로 다 넘기고 막 근 구하면 1이라는 중근과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느리다는 거야. 그래서 해설지에 있는 정해를 일단은 보고 이해를 해.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나는 이제 한 가지 요령을 더 말해줄 건데 그게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3차 함수는 같은 기울기를 갖는 두 평행한 직선에 의해 접선에 의해 이런 성질을 갖게 된다고 얘기했다. 어떤 성질이냐면 이 평행한 접선과 다시 만나는 점에서 출발하여 접점에서 세로선, 변곡점에서 세로선, 다시 접점에서 세로선, 이 접선과 곡선이 다시 만나는 점에서 세로선 하면 이 네 개가 합동이라고. 항상 합동이라고. 이건 최초의 설명은 뭘로 했었냐면 극대와 극소점에서의 접선으로 설명을 했었지. 극대와 극소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여기 다시 만나는 자리, 극대 자리, 변곡점 자리, 극소 자리, 그리고 다시 만나는 자리, 이 네 개가 합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극대 극소가 아니에요. 극대 극소가 아니고 접선 이야기예요. 접점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점을 활용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여기가 x좌표가 1이지. 접점이. 그럼 빨리 변곡점을 찾는 거야. 빨리 변곡점을 찾는 거야. 그 변곡점은 어떻게 찾아요? 이거 2번 미분해서 0 되는 자리 찾으면 돼요. 2번 미분해서 0 되는 자리. 그러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x 6x 마이너스 2는 제로 하면 3분의 1이지. 2번을 미분하면 변곡점이 나와. 2번 미분해서 0 되는 자리가 변곡점이야.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이란 뜻이거든. 여기가 3분의 1이면 이게 한 칸당 간격이 얼마인지 봐요. 3분의 1에서 1이 간격이 얼마야? 3분의 2지. 3분의 2. 이 중에서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가상의 평행선을 그었을 때 다시 접하는 점이 거기로부터 3분의 2 뒤로가 있는 거고 요 놈이랑 다시 만나는 애가 또 3분의 2 뒤로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해 1대 2 해서 3분의 1에서 3분의 4만큼을 뒤로 빼면 돼요. 그럼 3분의 1 빼기 3분의 4가 얼마냐? 마이너스 1이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빠르게 얻어낼 수가 있다. 빠르게 얻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부분의 넓이가요. 결국 이 3차 함수와 이 직선이 만나는 실근과 중근 사이의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바로 공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12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1 그리고 중근과 실근 사이의 거리 즉 2의 4승이 되는 거다. 12분의 16이고 정답은 3분의 4. 아주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실제로 적분을 안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요령은 알아두는 것이 좋다. 알아두는 게 아니라 필수예요. 앞으로 할 때는. 자, 얘는 뭐 지금 3차 얘기하고 있었는데 뭐 2차쯤이야. x제곱과 y는 a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6이다. 이건 뭐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아닌가? 그러니까 연립해서 근만 빨리 구하세요. 근만 빨리 구하는데 이게 x-a로 묶이는 거니까 여기가 0이 근이고 a가 근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두 근 사이의 간격이 a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6분의 1 a의 세제곱 이퀄 36.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36과 6을 곱하는 게 아니고 이게 6의 제곱이니까 올라가면 6의 3승이 돼서 a는 6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서 조금 빨리 얘기한다. 이것도 뭐 결국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예, 연립을 해서 x제곱 나 이거 하나쯤 건너뛰어보자. 예, 이것도 두 근 사이로 둘러싸인 넓이 공식 쓰면 돼요. 다음에 이런 거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하나도 안 달라진다고 그랬어. 내가 이 3차 함수와 이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나 이거는 이제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이퀄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의 구도로 본 거고 이 아이를 넘겨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이퀄 제로의 구도로 보면 얘는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넓이나 진짜로 똑같아요. 얘와 얘의 넓이가 똑같고 얘와 얘의 넓이가 똑같아요.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쪽에 있는 애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봐도 이런 거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다 넘기면 되는 거다. 넘겨서 계산하면 되는 거다. 근데 이게 이제 귀찮게도 마이너스 1, 0, 2의 근이라서 아까의 그 귀찮은 적분을 또 해야 됩니다. 두 근 사이의 간격이 다르면. 얘는 어떨까요? 얘는 어떤 애가 나올까? 원래대로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와 x 3승 마이너스 2x제곱 또 2차 함수 하나와 3차 함수 하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안 보고
절로 다 넘겨. 일로 다 넘겨.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 이퀄 제로의 구도로 보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3차 함수와 x축으로 보겠다는 거죠. 근데 근을 구해봤더니 재밌게도 x, x-1, x-2가 나와요. 그럼 땡큐. 땡큐. 왜 땡큐냐면 근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 애가 나왔다. 다시 말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는 얘기고, 한쪽 넓이가 4분의 1, 두 근 사이의 간격 1의 4승이기 때문에 공식으로 그런 애를 2배만 해주면 이 전체 넓이가 둘 합친 넓이가 나오게 된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구도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보느냐가 분명한 차이가 난다. 이건 어때요? 누가 봐도 실근과 어때요? 중근. 스치면 중근. 통과하면 실근. 그 근 사이의 간격이 0과 3, 3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이라고 명시를 해줬고, 그 말인즉슨 바로 공식으로 들어가라 라는 뜻이다. 2, 3차 함수의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이면 2차를 거기다가 연립시키는 걸로는 3차항의 계수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12분의 1 그리고 3의 4승 이렇게 해주면 4분의 27 즉시 답이 나온다. 이러니 아까 내가 30분이면 충분했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공식을 암기하고 그 공식에 대입하면 정적분하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거든. 이거는 그냥 장난치는 얘기. 이거 우리 2차 함수에도 많이 했던 건데, 얘들아. 어떤 2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위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어. 3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그리고 여기서 0에서 여기까지가 뭐 2야.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가 얼마일까라는 질문인데, 이만큼의 넓이가 얼마일까라는 질문인데, 이거 요렇게 잘라가지고요, 요만큼을 여기다가 이렇게 떼어다 붙이면 딱 들어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같은 도형을 평행이동 시켰는데. 헤헤. 그래서 평행이동한 가로 2, 세로 3짜리 직사각형의 넓이와 동일하다. 이런 뜻의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난리가 났을 거야. 0, A, B, C.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다. 예를 들어 이렇다고 하면 이렇게 생길 4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야겠지. 이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4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바싹 올려봐. 이렇게 4만큼. 그럼 여기에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올라갔을 거거든. 이거를 마이너스 2와 4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해보자. 여기가. 그리고 여기 아무데나 잘라. 4라고 해보자. 그러면 지금 얘는 나보고 이렇게 생긴 요만큼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이거 위에서 쏙뚝 잘라가지고 이 넘어간 부분들을 밑으로 꽉 끌어내리면 다 붙어요. 동일하게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 6, 세로의 길이 4짜리 직사각형 넓이와 동일한 거다. 그래서 6, 4, 24가 된다. 넓이 가지고 장난치는 얘기예요. 요것도 개념적인 얘기인데,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제 각자 자기가 다 시도를 해봤을 테니, 여기의 넓이가
여기의 넓이에 비해 1대 2다 라는 이 수치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그대로. 여기를 뭐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한 다음에 0에서 알파까지 적분을 하고, 그리고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을 하고, 그 결과가 알파 베타에 대한 식으로 나왔을 텐데 그것이 1대 2이다 이렇게 등호를 세우는 가장 무식한 방법이에요. 가장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도 답이 나오긴 나오죠. 답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때 막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쓰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넓이가 A야. 그럼 여기 넓이가 2A야. 이런 얘기잖아. 그럼 다시 생각하면 이거는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는 넓이가 2A다 그러면 반을 뚝 잘라가지고 여기가 A고 여기가 A다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거 아니야? 2A니까. 그러면 이 대칭축이 얼마인지는 이미 나와 있어요. 요 두 숫자면 충분하거든.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요 대칭축이 지금 x 이퀄 1입니다. x 이퀄 1. 그러면 가장 간단한 계산은 뭐냐? 바로 0에서 1까지 저 2차 함수를 그냥 정적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정적분. 가장 간단한 계산. 절대값도 안 씌우고 그냥 정적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양수 A 값으로 나올 테고 여기는 음수 마이너스 A 값으로 나올 거 아니야? 정적분의 결과가. 그럼 한꺼번에 정적분을 하면 A와 마이너스 2가 상쇄되면서 0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때 A가 가장 구하기 편하죠. x 3승 마이너스 2, 3x 제곱 더하기 ax 거기에다가 0, 1 넣고 둘이 빼는 거니까 1,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a. 그게 0 된다니까. a는 2지 뭐야. 이게 제일 간단한 계산이에요. 이것도 어처구니 없는 얘기고. 얘가 인수분해해 보면 x, x-a, x-2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a는 0과 2의 사이에 있다는데 그럼 하나가 0이고 하나가 2인데 이게 얼마일까요? 근데 넓이가 둘이 같네요. 이 말이잖아. 변곡점이니까 a는 1일 수밖에. 0과 1을 반으로 갈라야죠. 어처구니 없는 얘기. 자,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속도, 가속도야 위치 이야기.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뭘 설명해야 되지? 우리가 수투에서 다루는 건 모두 선운동이라고 했죠. 선운동.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냐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가 도함수의 활용 제일 끝에 있는 속도와 가속도 내용이었어요. 알겠죠? 그걸 그냥 거꾸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 이게 끝이에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 근데 문제는 이 위치하고요. 위치하고 운동거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위치와 운동거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적분이 그 전 그래프, 즉 자신의 도함수의 넓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v 속도 t 그래프가 아주 심플하게 요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요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그러면 위치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걸 정적분하는 거예요. 0에서부터 k까지 정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0에서부터 k까지 정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은
이만큼의 넓이와 이만큼의 넓이의 계산값이 나오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플러스인 부분은 자신의 넓이 양수로 그대로 나와. 이 양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B라는 부분은 음의 정적분이니까 B만큼의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하면 A에서 B를 뺀 값이 나오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수평선 상에서 원점에서 출발한 A가 A만큼 갔다가 플러스 방향으로 갔다가 B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아와서 네 위치가 여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위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너 떨어져 있나 이 얘기예요. 위치는. 근데 운동거리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 A만큼의 거리를 갔어. 그리고 B만큼의 거리를 왔어. 그럼 이 아이의 총 운동거리는 A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A만큼 갔고 B만큼 왔고 어쨌든 내가 다 움직인 양 아니야. 예. 이해돼요? 위치라는 단어와 운동거리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다르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개념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위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치의 변화량은 T1부터 T2까지 VDT가 되는 거고요. 속도를 적분한 게 되는 거고요. 운동거리는 T1부터 T2초까지 절대값 VDT가 됩니다. 한마디로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넓이를. 그러니까 이만큼의 넓이, 이만큼의 넓이를 다 양수로 이렇게 걷어 올려서 따로따로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간거리, 온거리를 모두 더해라. 알겠니?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봅시다. P가 출발한 후 멈추어 있었던 시간은 언제인가? 라고 하면 속도가 0일 때가 멈춰 있는 거지. 속도가 0일 때가. 그러니까 2초에서 4초 사이 간 2초간 멈춰 있었다.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멈춘다면 멈춘 곳이에요. 운동 방향을 바꾼 거지만 순간적으로 x = 6초에서 멈춰 있었다. 1초간 멈춰 있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같은 질문에 점 P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위치의 변화량.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가 얘가 정방향으로 진행한 거리란 말이야. 그럼 가로 1, 세로 2짜리 직사각형 여기다 떼다 붙이면 이렇게 되죠. 넓이가. 그러니까 요 넓이가 2가 됩니다. 2. 그리고 이 넓이도 그럼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인 거냐면 이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가 잠시 서 있다가 다시 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운동 방향을 바꿔서 여기 1만큼 그리고 2만큼 1만큼 이렇게 왼쪽으로 간 거거든. 그러니까 실상으로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더하면 4, 이쪽이 더하면 마이너스 4. 그래서 간거리만큼 돌아왔을 때가 언제냐? 9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9초에 제자리에 돌아왔다. 마지막 질문. 이게 이제 운동거리에 대한 얘기인데 출발한 후 9초 동안 이 아이가 움직인 총 거리는 얼마인가?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 오른쪽으로 둘 갔고 왼쪽으로 한 번에 넷이 왔어. 그럼 총 운동거리는 4, 8인 거죠. 8만큼 이동을 했다. 이 그래프 하나를 보고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그래프 하나를 보고. 응?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 라고 하면 요런 거 이렇게 그리는 훈련을 좀 해봐요. 이런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 공 하나 두고 쏘았다가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것도 선운동이죠. 위아래 운동이니까. 선운동. 그래서
이런 말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핵심적인 말은 이건데 VT는 49-9.8T 이게 이제 핵심인 건데 던진 후 2초 후에 물체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지면 여기가 지면이지 지면으로부터의 2초 후의 높이가 얼마냐 이게 바로 위치를 묻는 거예요. 위치를. 그래서 위치 x 또는 ht는 얘를 부정적분하면 돼요. 49t 마이너스 4.9t 제곱 2분의 1 t 제곱. 예. 근데 문제는 이런 애는 여기서 끝내면 안 돼. t에 0을 집어넣어 보면 0, 0 집어넣으면 0이 되지. 0이 바로 지면의 높이인데 얘는 지면에서 2m 높이에서 출발을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t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높이 자신의 높이여야 하는 거야. 이게 본인의 위치고요. 1번 답은 x2입니다. 여기다 2 넣고 계산하면 될 거야. 그리고 그의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아까 올라가다 잠깐 선은 여기 있잖아. 여기가 최고점인데 이 최고점을 어떻게 찾느냐 하면 바로 속도가 0 되는 순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속도가 0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 t equal 5거든요. 여기다 5 집어넣어야 0이거든요. 그러니까 5초일 때 최고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아까 2초라고 물은 건 올라가다 말고 잰 거지. 그러니까 5초일 때 최고점에 올라가게 되고 아이고 안 해놨네. 그래서 x5를 구하여라 이런 거고 그러면 던진 지 10초 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10초 후는 5초간 올라가고 5초간 내려왔겠지. 5초간 올라가고 5초간 내려왔겠지. 그러니까 그 움직인 총 거리는 이 i를 정적분을 하되 0에서 5까지와 5에서 10까지를 따로 계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속도가 똑같을 때는 어차피 올라간 거리와 내려간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 5초라 그러면 5초 동안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거리 2배 하시면 돼요. 물리법칙이라는 건 무저항일 때니까 5초간 올라가고 5초간 내려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를 짓는 게 낫겠지? 별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지면 출발이야. 지면에서 a m/s로 출발을 시켜. 그랬는데 이 아이가 500m 이상은 올라가게 해주려면 이거 얼마로 출발시켜야 돼요? 이런 질문이야. 다시 말해 최고 높이가 500은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였지. 그럼 아까 최고 높이 어떻게 구했지? 최고 높이? 그렇지. 속도가 0일 때야. 그러니까 이 최고 높이의 시간이 10분의 a초거든요. 10분의 a초. 그러니까 이 아이의 위치 xt를 아주 간단한 적분 at 마이너스 5t 제곱으로 구할 수 있잖아. at 마이너스 5t 제곱에다가 10분의 a초를 집어넣었을 때 10분의 a제곱 마이너스 100분의 5a제곱 이렇게 계산되는데 이 높이가 500보다는 높이 올라가면 돼요. 이런 부등식이야. 최고점에서의 높이가 500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별 얘기 아니고 그냥 말장난. 너희들 과학 시간에 맨날 했던 거. 이렇게 하면 정적분 문제를, 정적분의 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